안녕하세요, 알고타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E클래스 한 달 유지비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계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비라고 하면 뭐 천차만별일 거예요. 어떻게 차량을 구매하느냐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나이나 운전 경력에 따라서 보험료도 천차만별로 달라질 거고요. 주행 거리, 고속도로가 많은지 시내 주행이 많은지 어떻게 하시는지에 따라서 유류비도 달라지겠죠. 비슷한 거는 자동차세는 동일하게 나오실 거고요. 기타 비용들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계산을 했을 때 월 유지비가 나오는 건데 첫 번째로 일단 금융입니다. 만약에 내가 현금 여력이 돼서 현금 완납해서 차를 산다. 금융에 대한 유지비는 발생하지 않겠죠. 보험료, 기름값, 자동차세 이런 비용들만 발생을 하겠죠. 모두가 다 현금 완납으로 사는 건 아니니까요. 이제 할부라든지 리스라든지 아니면 렌트 상품 초기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안 낼 수 있다면 안 내고 매달 내는 금액도 한번 최대한 줄여보자라는 이른바 이제 카푸어 견적이죠. 차량을 구매하는 금융 방법엔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그냥 하나로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견적은 바로 이 견적입니다. 이 견적은 차량 모델은 E220D 포매틱 AMG 라인 21년식 모델이고요. 차량 금액은 7,790만 원입니다. 할인이 없는 조건으로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할인이 만약 들어가셨다라고 하면 여기서 좀 더 월 납입료가 저렴해질 거라고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등록비 같은 경우는 차값에서 부가세를 뺀 금액에서 이제 7% 정도가 취득세로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95만 7,270원이 취득세로 나오고 등록 부대 비용이라는 것은 차량 번호판이 나오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합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 번호판비라든지 등록 대행 수수료랑 인지대, 증지대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거고 지역마다 딜러마다 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통상 10만 원 이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선수금은 전혀 없는 견적으로 뽑았고요. 최대 60개월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60개월로 했을 때 146만 6,130원씩 60개월 동안 분할해서 내시는 견적입니다. 할부 상품은 할부 상품 특성상 차량에 대한 선납금은 전혀 안 낼 수도 있지만 등록 비용은 처음에 무조건 내셔야 되기 때문에 출고 전 내실 금액은 지금 504만 원 정도. 월 할부금이 146만 원이라 어떠신가요? 거의 8천만 원에 해당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146만 원이면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 견적 같은 경우는 4.8% 정도의 금리가 적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에 진짜 저렴한 데는 뭐 4%에서 좀 더 미만인 경우도 있는데 뭐 벤츠 파이낸셜을 썼을 때 그런 장점이라는 것은 처음 썼을 때는 사실 크게 메리트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사실 때 벤츠 파이낸셜을 썼다가 다시 벤츠 파이낸셜을 쓰는 경우에 뭐 로얄티 혹은 리텐션이라 그래서 금리가 대폭 인하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길게 보시면 이 상품이 나오실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카톡에서 광고로도 많이 나오고 벤츠 홈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E클래스 할부금융 프로모션이라고 되어 있어서 들어가 보면 E220D 포매틱 AMG 라인 차량가 7,790만 원짜리 모델 선수금 30%에 이자율이 2.99로 나오네요. 어마어마하게 좀 저렴한 편인데 이거는 옆에 보면 MBK 리텐션 대상인 경우에만 제공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벤츠 파이낸셜을 통해서 벤츠를 구매하셨던 분이 다시 벤츠 파이낸셜을 통해서 구매하는 경우에 제공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아래 보시면 월 납입금 계산기가 있으니까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여러 가지 차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번 들어와서 이것저것 눌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220D 포매틱 AMG 라인은 없네요. 근데 모델을 바꿀 수 있으니까 아무데나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면 차를 좀 바꿀 수 있어요. 첫 번째 보면 E220D 포매틱 AMG 라인 있으니까 이걸로 선택하고 21년식의 MB슈어 상품 선납금 30회 36개월 잔존가치 50% 이자율이 4.39% 나오네요. 이렇게 했을 때 월 납입료가 60만 5천 원 이렇게 나온대요. 일단 선납금을 0으로는 설정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따로 견적을 뽑은 거에 그게 나오니까 그걸 통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자, 차량 모델 E220D 포매틱 AMG 라인 21년식 7,790만 원에 옵션이나 할인 금액은 전혀 없는 내용으로 마찬가지로 이 상품도 할부 상품이기 때문에 등록 비용은 처음에 따로 내셔야 돼요. 출고 전 내실 금액은 한 504만 원 정도 나올 거고요. 선수금 0으로 했고 차값의 한 50% 정도 3,895만 원이 유예금, 잔존가치 보장 금액으로 해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게 나중에 반납을 보장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마일리지, 주행거리에 영향이 좀 있습니다. 주행거리를 조금 많이 하게 되면은 잔존가치 보장 금액이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주행거리를 좀 짧게
하면 잔존가치 보장 금액이 좀 늘어납니다. 거기에 따라서 월 납입료가 조금 더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제일 많이 타시는 게 한 2만 킬로 정도예요. 그러니까 1만 킬로, 2만 킬로, 3만 킬로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만은 너무 적고 3만은 또 많고 2만 정도를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2만으로 알아봤고요. 개월수를 늘리면 그만큼 이제 보장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월 납입료가 그렇게 많이 저렴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한 36개월을 많이 하시니까 36개월로 뽑아봤고요. 선수금 0으로 했을 때 134만 8,980원. 그다음 만약에 여유가 돼서 10%를 내게 되면 111만 2,510원. 여유가 좀 더 됩니다. 20% 내면 87만 6,030원, 30% 63만 9,560원, 40% 40만 3,100원, 50% 차값의 50%까지도 낼 수가 있네요. 그렇게 되면 16만 6,620원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금리는 선납금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5.1%부터 5.38%까지, 그러니까 5% 초반대로 이렇게 포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일반 할부보다는 약간 금리가 비싸네요. 유예 할부 상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초기 비용을 조금 적게 하고 싶은데 월 납입료도 내가 좀 많이 못 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차를 좀 자주 바꾸시는 분들한테 좀 유리하실 수도 있죠. 이 차를 3년 뒤에 내가 만약 인수하겠다, 처음에 빼놨던 유예금, 그러니까 잔존가치 보장금액이라고 해서 아까 50% 빼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를 한꺼번에 주셔야 돼요. 처음에 안 냈으니까 이걸 당연히 주셔야겠죠. 근데 그때 가서 실증이 났어요. 보통 3년 되면 또 이제 다른 차가 눈에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차를 그냥 반납하고 나는 다른 차를 타고 싶다라고 하면 선납금을 낸 게 있다 하더라도 돌려드리는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건 보증금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내가 3년 동안 냈었던 할부금에 대해서도 돌려드리는 개념이 아니에요. 예전에 이런 유예 할부가 문제가 됐던 게 3년이 지나서 이 차를 내가 뭐 어떤 이유로 실증이 나서 반납을 하건 아니면 더 이상 유지할 능력이 안 돼서 이 차를 반납하려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반납이라는 옵션이 없다 보니까 이 차를 중고차로 처분하고 그 처분한 금액으로 남은 할부금을 끄고 이랬는데 이 중고차를 팔더라도 남은 할부금이 안 나오는 경우가 다반사였어요. 그런 걸 좀 보완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벌이에 비해 되게 좋은 차를 탄다. 그렇기 때문에 카푸어다. 벌이가 좀 적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차를 좋아해. 그래서 거기다 좀 큰 돈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분은 벌이가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정도 있고 들어가는 고정 비용도 많고, 제일 중요한 건 차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한다면 한 달에 10만 원 쓰는 것도 아까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랑 좀 다르다라고 해서 비난하는 건 아니고 지금의 영상의 목적도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자, 금융이 좀 길게 가는데 리스 상품도 하나만 좀 찝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스는 취득 원가라고 해서 등록 비용까지 이 취득 원가에다 다 포함시킬 수 있어요. 출고 전 내실 금액이 아예 0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잔존 가치를 잡아주는 게 일반 할부, 아까 유예 할부보다는 조금 더 잡아줘요. 그리고 선납금이나 아니면 리스 보증금 전혀 없는 걸로 해서 잔존 가치는 운행 거리를 2만으로 하고 리스 기간을 36개월로 했을 때 52%까지 잡아주는 것 같아요. 매달 내는 월 납입료는 146만 9,980원입니다. 유예 할부보다 비싸죠? 등록 비용도 다 취득원가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선수금을 전혀 안 냈을 때는 146만 9,980원 나왔지만 선수금을 10% 냈을 때 123만 2,100원, 20% 넣었을 때 99만 4,220원, 30% 넣었을 때 75만 6,330원, 40%까지 넣게 되면 51만 8,450원이 월 리스료로 나가게 되네요. 보증금이 아니라 선납금이기 때문에 원래 내야 될 리스료 중에서 미리 낸 거기 때문에 월 납입료가 줄어든 거거든요. 보증금은 이 리스 계약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증을 해주는, 그러니까 좀 안전장치로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정도의 혜택만 있지 월 리스료가 대폭 인하되는, 눈에 띄게 변화가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비용 처리나 이런 목적으로 해서 리스를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의 마인드는 내가 이 큰 금액을 보증금으로 해서 묵혀두고 금리 인하 정도의 혜택을 받느니 차라리 그걸 내가 사업 수완으로 이용을 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무보증으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등록 비용 같은 경우도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켰고 매달 분할해서 납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내가 6개월 정도만 타다가 이 차를 판매하고 싶어요. 그냥 판매가 되는 게 아니라 리스 계약을 승계하는 내용이거든요. 6개월만 타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리스 승계를 했어요. 그러면 이 차에 대한 것도 6개월치만 제가 낸 거지만 등록 비용도 분할해서 내가 6개월치만 낸 거기 때문에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시면서도 차를 좀 자주
자주 바꾸시는 분들은 리스를 많이 선호하시기도 합니다. 자, 금융 부분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많이 선택하실 건 그래도 할부일 것 같아요. 할부 기준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선수금 전혀 없고 60개월로 했을 때 146만 6,130원이 나가고요. 보험료를 봐야 되는데 운전 경력은 한 15년 이상 이렇게 되는데, 그랬더니 다이렉트 보험료는 한 1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지금 BMW G30 모델 2017년식 모델도 한 100만 원 정도가 나오고, 모닝 차량 같은 경우 2017년식 모닝이 한 40만 원 정도 나오고, 지난번에 같은 내용으로 지바겐 한번 견적을 뽑아봤더니 한 150만 원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런 내용으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8만 5천 원 정도로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유류비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50km 정도를 타는 것 같고, 한 달로 치면 주말에 운행하는 것까지 다 하면 1500km 정도 타는 것 같아요. 이 차의 복합 연비는 13.2km입니다. 주행 거리에 따라서 다르고, 그 주행 거리에서도 뭐 고속 주행이 많은지 아니면 도심 주행이 많은지에 따라서 연비는 천차만별이거든요. 천차만별은 아니고 조금씩 변동이 있어요. 디젤 1200원으로 계산을 했어요. 1km당 연료비는 한 91원 정도 나오고, 한 달에 한 13만 6,500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확실히 디젤이 싸긴 싸요. 가솔린 모델 많이 물어보세요. 유류비가 얼마나 싸지는지. 연료비가 싸지고 가솔린 대비 디젤이 거의 한 200원가량 더 싸잖아요. 거기다 연비도 더 좋으니까. 그 다음에 리터당 1,400원으로 한 달에 1,500km를 계산했을 때 20만 4천원 정도 나오네요. 한 달에 6만 7,500원 정도 차이가 나요. 1년이면 한 81만 원 정도 차이인데, 이 정도 차이로 가솔린에서 디젤로 간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지금처럼 원체 차값이 가솔린이 옵션이 좀 많은 상위 모델이라서 조금 그게 부담이 돼서 디젤을 선택하신다라고 하면 괜찮은 선택일 것 같아요. 왜냐면 저 말씀드리지만 디젤 소음이 그렇게 크지 않고, 지금 연료비에서도, 그러니까 유류비에서도 많이 세이브가 되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계산하기가 정말 쉬워요. 그냥 배기량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cc 소나타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년에 한 51만 7,660원 정도, 한 4만 5천 원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나머지 기타 유지 비용 같은 경우는 벤츠에서 C클래스 이상부터는 이제 ISP라 그래서 통합적으로 보증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제 3년 혹은 10만 킬로 선도래 기준이거든요. 주행이 좀 많으신 분들은 10만 킬로까지, 주행이 좀 없으신 분들은 3년 동안은 소모품이라든지 그다음 차체에 대한 보증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 기간 동안은 사고만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거의 그냥 기름값만 내고 타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새 차인 경우에는 뭐 크게 유지 비용은 들어가지 않지만, 차를 사고 나면 불독 모양의 방향제라든지 키링이나 키케이스, 정말 사고 싶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뜻하지 못한 지출들이 많이 생겨요. 아니면 새 차를 샀기 때문에 드라이브를 더 자주 나간다든지, 없던 여자친구가 생긴다든지, 항상 변수는 생각해 두셔야 돼요. 그런 것들도 개인별로 다르겠지만 저는 그냥 한 1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들어가는 총 비용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187만 원입니다. E클래스 E 둘둘공기 포매틱 AMG 라인을 유지하시려면 최소 한 달에 187만 원 이상은 있어야 돼요. 187만 원. 자, 오늘은 E클래스 디젤 모델에 대해서 유지비를 한번 계산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 영상 중에서 궁금하신 점은 댓글을 통해서 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